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면서 앞으로 나가자 아무도 그거 동의하지 못하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저도 사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기득권이죠. 뭐 저는 뭐 스스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엄선에 엄선을 거쳐서 대변인 되시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뭐 지금 500명에서 내분했으니까 하여튼 평균 100대1이 넘네요. 네, 141대 1. 저는 뭐 지금 한 15대 1? 14대 1? 14대 1 정도인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국대가 되신 거고, 저도 사실은 국대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비슷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겪으셨던 경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우리 양 대변인께서는 어제 또 저한테 입양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민주당 쪽 패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여튼 그걸 보고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대변인들 지금 방송 나가고 논평 쓰고 하는 것도 모니터링을 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당에서 하시는 말씀들 가만 보면은, 하여튼 제가 직접 하기 어려운, 또는 직접 할 겨를이 없는 그러한 일들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나 다 적극적으로 저를 제 입장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참, 이거 당에 들어오길 잘했구나. 당에 안 들어와서 이걸 밖에서 혼자 그걸 당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장님, 우리 당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우리 당이죠. 국민의힘. 당 외 기자들께서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 당 후보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저보다 다 정치 대학 선배님들이시고, 또 각자 참 준비도 많이 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많이 배우면서, 그리고 또 물론 경선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결국은 다 힘을 합쳐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여러 우리 당에 계신 다른 후보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나 주장 경청해 가면서, 또는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국민들에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떠들었는데 말씀하세요. 출마 선언에서 입당하시고 지금 며칠 되셨죠? 제가 입당하고서 지금 요새 날짜 가는 걸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입당은 저번 주 제가 목요일 아니니까 일주일이 안 돼. 아직 일주일 안 됐죠. 어떠십니까? 전국을 좀 부산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부산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인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녀왔고요. 앞으로는 일단은 제가 잘 준비를 해서 공식적인 출마에 내가 왜 출마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국민들한테 우선 드리고, 그때 이제 정식 후보가 되겠죠. 그때 정식 후보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제가 의원님들도 뵙고, 또 사실은 제가 뵙고 싶은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힘든 분들, 그런 분들하고 공감하고,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고 기득권이고,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에 속하는 그러한 거고, 이제 우리 세대가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또 우리 세대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어르신들 제대로 대접 못 해드렸고,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우선은 정상적으로 좀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지혜를 좀 그리고 아까 사실 오시면서 이번에 우리 그 나는 국대다에 참여해가지고 당선되신 분들 얘기 듣고 싶다 막 그러셔가지고 오늘 오셨어. 근데 질문만 하면 어떡해.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요. 우리 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그 선행의 이미지 그리고 바른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우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당에 입장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산성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당 계속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성격은 어느 쪽이세요? 원래 성격이 제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온 직업 자체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결정할 때는 아무래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신중하다는 면과 또는 어떻게 보면은 결단성이 있다는 두 가지 면이 다 있고 그 두 가지 면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뭐 저 스스로 생각하는 저희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이 스피드 적응하는 거는 아직도 조금 좀 힘들긴 해요. 빠른. 더군다나 제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스피드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적응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임명받은 지가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저희랑 거의 같은 시기에 입당을 하시고 사실 네. 같은 정치 초년생이라고 저희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신입당원 모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신입 모임이고 그래도 군대에서 짬밥 한 그릇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저는 정당에서 20년이 됐습니다만 대회 선생님이시고 저희 한 5일차 정도 됩니다. 예. 원장님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시기로 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셨는지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거라든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지금 있는 뭐 정당 중에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2010년도인가요? 정강정책서를 다 정비하셨잖아요. 가장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특히 요즘 근데 그 마이크를 제가 올려놓으라고 기자분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들고 아니 무릎 위에 제가 들고 있느라 혼났습니다. 이게 무게가 꽤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잘 배려해 주시네요. 아니 뭐 제가 그래도 같이 힘을 모아서 뜻을 같이 해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신 그러한 정당은 역시 국민의힘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에 국민의힘에 저희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뭐 물론 그전에는 많은 고민을 했죠. 또 뭐 언제 들어가는 게 좋다. 뭐 그다음에 뭐 지금 들어가면 가서 뭐 어떻게 된다. 이거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재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평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여튼 거기 계신 분들과 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또 저와 같이 해주시고 또
다른 경선 주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제가 살아온 원칙과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바람은 잘 나오고 계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원장님도 질문을 좀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셔도 돼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은 원장님 이렇게 처음 뵀는데 너무 반갑고요. 저희도 당에 지금 당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려주신 걸 너무 당원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원장님께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큰 결정들을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가장 고민이 지금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혹시 지금 어떤 게 있으실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궁금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정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뜻을 같이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물론 이제 크게는 같이 가야 되지만 저하고 이제 핵심 멤버로 같이 가야 될 분들을 고르는 어떤 분이랑 같이 할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좀 저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물론 어느 분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크게 보면은 결국은 제가 얼마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론 저도 그동안 생각해온 바가 있지만 정말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 힘들어하시는 분을 제가 얼마나 많이 공감하느냐 그거에 대한 노력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어쨌든 좀 기존의 대변인단보다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약간 젊은 청년층의 문제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하다고 여기시는 게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청년들이 지금 가장 힘든 이유, 고통을 겪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우선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 정부가 시행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선의로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면은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어떤 이념적인 정당성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잃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보다 나은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좀 좌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펼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원장님 그 가게가 이제 병역 명문가라고 많이들 칭해지고 지금 현재도 혹시 자제분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병역 의무를 져야 될 아들 둘 있는데 큰아들은 해군 현역 제대를 했고 막내는 현재 작년 8월에 육군에 입대를 해서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들이 지금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군대에 가 있거나 혹은 물론 다 그런 이제 군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으면 지금 이 청해부대 그 백신 관련해가지고 너무 참
부모로서 마음이 참 되게 아프거든요. 그렇죠. 특히 원장님 시선에서 바라보시기에는 어떠실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우선 뭐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그게 우리나라의 국토는 하지만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나가 있는 그러한 군인들에게 국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은 거기서 이제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우리 젊은 군인들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프고, 군인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은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이 당국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 그건 좀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죠. 저는 사실 간담회라고 해서 질문보다는 사실 제가 대변인 계급 떼고 직분 떼고 20대 청년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떤 이슈들에 관심이 있고 최재형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과 의견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 말씀해 주시죠. 제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남성들에게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물어봤을 때 70%가 넘게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청년 여성에게 물어보면은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70%가 넘어요. 극단적으로 인식 차이가 있고, 이것이 사실 젠더 갈등의 원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정치권이 여러 갈등을 좀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고 있는데, 치유의 방향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청년 남성과 여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국가적인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남성과 여성의 갈등에 완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최재형 원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 저출산 문제에서도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셨으면은 우리 당에 더 좋은 훌륭한 후보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년의 한 명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그런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키워야 될 그러한 분들이, 내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하여튼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미래가 확실치 않은 것이 저출산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과 함께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토론에 나갔더니 이제 상대 후보가 저를 공격하기를 최재형 원장님 그날 입당하신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이만큼 나오기는 하는데 20대, 30대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거의 이제 거기서 표현하기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또 입당을 하시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보시면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또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준석 대표가 20대, 30대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 6월달 당원이 늘어난 현황을 보면 총 38만 330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20대, 30대, 40대가 50%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대, 30대 표심을 또 20대, 30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이준석 대표께 좀 자문을 많이 구하시면 큰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한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이 대표한테 많이 배워라. 그런 조언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 이제 경선 나오신 분들 중에서 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우리 당의 그 청년 당원들 또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담아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불공정 문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가장 화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불공정 문제도 짚어야 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기득권 구조도 저는 한번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이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화를 좀 더 사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변화를 더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득권 구조를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 각 영역에 각 기득권 구조가 이렇게 뿌리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분별해서 개혁할 건 과감하게 개혁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국민들의 대표께서 굉장히 야생동물처럼 출몰 하십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려면은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면서 앞으로 나가자. 아무도 그거 동의하지 못하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도 사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기득권이죠. 저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 주먹을 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게 결국은 국민 전체 역량을 더 크게 모으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당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더 고민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2030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30 세대는 최재형 원장님이라는 존재를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도의 문제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 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공감을 사고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이 정책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알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많이 알리겠습니다. 젊은 우리 대변인님들께서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젊은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대변인 또 그 역할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 저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60대. 뭔가 2, 3, 4, 5, 6이네요. 전 세대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대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또 저희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한 세대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게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내려놓고 또 그다음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나갈 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미래에 관해서 어떤 공감을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